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6월 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격화하는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 속에서도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05% 뛰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9%, 그리고 S&P 500도 0.82%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은 밖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이, 그리고 안으로는 인종차별 시비가 계속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중국에 또 추가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는지 보니까 다행히 더해진 공격은 없었고요. 오히려 안심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중국 관련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규칙에 따라 미국 대두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 합의가 깨질 위험은 다시 낮아졌고요.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좀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와 또 폭동은 사실상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에 전투 헬기가 투입되기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5명의 경찰이 총삭을 입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폭동의 피해가 고스란히 상점들의 몫이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을 이어오다가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복병을 맞은 셈이죠. 경제 재가동이 다시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다 보면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지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난리통인데 증시는 어떻게 올랐냐고요? 경제 정상화에 대한 희망과 백신 개발 기대가 높아진 덕분입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낙관론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악재를 압도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백신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어찌됐든 뉴욕 증시가 올라줘서 다행이기는 한데, 시위와 미중 갈등이라는 불안 요소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유입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국제유가 마감 상황 잠깐 짚어볼게요. 국제유가도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 이행 기간을 당초 6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덕분에 7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3.9% 오른 36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 기대감에 코스피가 3% 넘게 독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테마 약세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주식을 팔면서 소폭 약세를 보입니다. 종목별로는 동국제강과 고려제강, 포스코 강판, 세아베스틸 등 철강주들이 상한가에 대거 진입했고요. 대규모 LNG선 발주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하이로코리아와 대창솔루션, 오리엔탈 전공, KSP 등이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오스테오닉은 췌장암 진단키트 개발 관련 기술이 부각되며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넥슨 GT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흥행과 또 넥슨의 1조 8천억 원 투자 소식에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맏형은 삼성전자인데요. 그래서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 감격의 귀환.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모처럼 시원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만에 5% 이상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주가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 자동차와 기계, 조선, 은행주들까지 전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언택트 관련 성장주의 랠리가 계속됐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좀처럼 코스피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우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무기 삼은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경기 민감업 쪽에 타이밍이 온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저 순환매 국면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고요. 또 최근 행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키워드로 따로 뽑아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열흘 새 1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니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면 D램이 어쩌고, 낸드 플래시가 어쩌고, 파운드리가 어쩌고 복잡해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냥 좋은 건가 보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반도체가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이나 논리 같은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제품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이 컴퓨터의 메모리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D램은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가 사라지는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계속 저장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PC에 들어가는 CPU 칩처럼 컴퓨터, 가전기기,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내장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제품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제품은 다양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CPU 칩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 부문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만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5G, 또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에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 반도체 1위에 올라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죠. 총 133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올해 2월 경기 화성사업장에 초미세 극자외선 EUV 전용 파운드리에 7.4조 원을 투자했고요. 지난달 21일에는 평택 캠퍼스에도 EUV 기반의 최첨단 파운드리 구축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EUV 기술은요,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 광원으로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존 공정으로는 할 수 없는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죠. 파운드리는 생산 공정을 전담하는 기업을 말하고요. 설계 회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면 파운드리는 생산을 도맡아 하는 겁니다. 지난해 화성 사업장에서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했고요. 2021년에 평택 라인까지 가동이 되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반 제품 생산이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7나노도 이미 충분히 작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5나노 제품을 화성에서 양산할 계획이고요. 5나노 공정은 현존하는 최고 난도의 초미세 공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2위인 삼성이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에서 적극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칫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1일에 낸드 플래시에도 7조에서 9조 규모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평택 2라인의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에 착수를 했고 내년 하반기에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 왜 추가적인 투자를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 걸까요? 우선 글로벌 경쟁사들이 메모리 시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100단이 넘는 고층 낸드 메모리 양산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낸드의 단은 셀을 겹겹이 쌓아서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단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쌓을수록 훌륭한 낸드 플래시가 만들어지죠. 비메모리 강자인 인텔이 올해 144단 낸드 양산 계획을 밝혔고 마이크론도 2분기에 128단 낸드 양산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 역시 지난달 128단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연내 양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176단 4차원 낸드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에 대응해서 삼성전자가 160단 이상의 7세대 낸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신규 투자 라인에서 차세대 낸드가 생산이 된다면 바로 이 160단 이상의 7세대 V낸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더 멀찌감이 따돌리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5G 확산에 따라 낸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환경으로 그 수요가 더 빨리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설명드렸듯이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가 삭제되지 않고 저장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신산업에 필요한 반도체고요. 5G가 보편화되면 데이터의 속도와 전송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역할도 커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낸드 플래시 수요도 자연스럽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기업들은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에 맞춰서 공장 증설을 하지 않는 걸까? 보통 메모리 생산 공장은 건설하는 데 2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증설을 하느니 있는 공장을 풀가동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더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거죠. 또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보다 낸드의 기술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아직은 경쟁사들과 격차가 제법 되지만 이번 투자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위기에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서 한 단계 빠르게 성장하는 게 삼성전자의 특징이자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의 획폭이 빠르게 전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목표한 대로 비메모리와 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차지할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무서울 정도로 들어오고 있네요. 좀 전에 5%대였는데 지금은 6%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반도체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이 크게 또 반도체와 세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세트 부문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과 TV 같은 왓제품들을 말하고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세트 부문의 판매 부진이 계속됐는데 이 경제 재개로 하반기에는 세트 부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최근 행보를 쭉 짚어보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브리핑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